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다크한 남자 베프의 촉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제가 맨날 우리 배 교수님 보고 배 소장님 보고 뭐 다크한 남자 초콜릿 같다 이러는데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랬나요?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모른 척하세요. 초콜릿 안 받으셨구나. 네, 저는 뭐 50이 넘은 이후로부터 한 그런 거 날짜를 신경 안 써요? 입고 사는. 참 저랑 똑같은 분이 여기서 우리 동명상련을 느낍니다. 자, 오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아유 정말 이분도 여러 가지 항상 이슈의 주인공인데요. 1987년도에 남편 소유의 그 송파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하면서 매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상속세가 4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망일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가 남편 사망 후에도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 변경 등기를 하고 사망일을 조작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그리고 위임장을 이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남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입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사망일은 9월 24일인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망일은 11월 24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다시 살아나 2달 동안 생존하다가 다시 죽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 신고는 허위이자 이조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운운하기 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수님이냐 부활했냐 뭐 이런 데까지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이 제기한 타임라인 어제도 사실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한번 잠깐 보면은요. 실제 사망일 남편의 실제 사망일은 87년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근데 상속세 면탈을 위해서 보유 토지를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 조언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라서 남편이 9월 24일에 사망했는데 이걸 11월 24일에 사망했다라고 사망일 자체를 지금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 사망 신고가 87년 12월 10일 날 말소가 되고 그리고 12월 14일 날 땅이 넘어갑니다. 등기가.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좀 정리가 된다. 요 얘기인데 이 사망 진단서도 있더라고요. 강덕구 의원실에서 제공한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정말로 실제 사망 진단서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9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말소자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말소자 등본이겠죠. 여기 보면은 1987년 11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12월 10일자로 사망신고 말소라는 게 또 좀 되어 있어요. 경찰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일단 사망 진단서는 병원이나 이런 데다 끊어주는 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9월 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등본의 상으로는 또 11월 달로 되어 있고 이거 말소가 또 되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은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의사가 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방법 중에는 뭐 인후보증인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해 주는 거죠. 검사에 의한 국가에 의한 보증과 있고 민간인에 의한 보증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또 하나는 뭐 실종 관련된 법률에 의한 죽음 세 가지 있지만 크게는 이제 의사가 사망 진단 혹은 사체 검안을 통해서 그 날짜를 확정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보통 하는 죽음이죠. 그게 이제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 말하는 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국가가 그것을 그러니까 수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확실한 것은 병원에서 아마 한양대병원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병원에서 의사가 확실히 내렸습니다. 이분은 9월 24일에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이 또 말소되고 그 중간에 어떤 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와병 중일 때 보통 이럴 때 사기가 나타나는 거는 그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 발급받은 상태에서 그냥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임박했을 때 바로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매각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납니다. 80년대 후시 왜냐면 그때는 이게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등기부가 그냥 편철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걸 이용했다고 하면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말하자면 약간 뒤로 늦추고 그 중간에 어떤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를 해버리고 그 뒤에 이제 이 했던 행위를 이 사망 진단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인후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망 진단을 그러니까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좀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이 돌아가신 분이 37년생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 수서 1단지 아파트 뭐 116동 몇 회 사는 걸로 나왔는데 사망 일시가 87년 9월 24일 18시 45분이라고 그건 정확히 확정입니다. 나와 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끊었겠죠. 그건 뭐, 작성해 줬겠죠. 그건 불변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대로 갖다 내면서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던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에서 보는 것처럼 87년도 11월 24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망진단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마치 뭐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신 인후 것처럼 보증을 한 하면서 거죠. 예, 예. 사망 신고를 거짓으로 그렇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또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그럼 거잖아요. 그 중간에 이분이 어떤 법률 행위라든가 어떤 그렇죠. 불가피한 행위를 했는가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12월 14일 날짜로 이 돌아가신 최은순 씨 남편분의 명의에서 새로운 분에게 토지가 넘어가게 된 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저게 등기부 등본 갑구라고 되어 있는 게 갑구가 이제 소유자가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있느냐 소유권이. 이걸 표시하는 건데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어 있으면서 실제 날짜가 11월 예. 24일 예. 지금 12월 14일로 지금 되어 예, 예,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금 요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인이 매매입니다. 매매죠. 매매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 등본에 보면은 오른쪽에 사망신고 말소라고 지금 해놓은 요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 최은순 씨가 남편의 사망일을 2개월 늦춘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한 12월 10일까지니까는 3개월 정도가 3개월 필요했던 정도 거죠. 예, 예.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2개월로 그냥 해놓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말소를 시켰던 게 아닐까? 근데 이걸 이렇게 사망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저 25일 날 9월 25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그걸 진단서를 가지고 신고를 했을 텐데 구청에서 그걸 받아들여갖고 처리했을 텐데 아니 분명히 사망 진단서가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 발급된 거냐? 그렇죠. 이게 분명히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사망 진단서로 사망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방법으로 한 후에 네. 어떤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좀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함부로 말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청 직원이나 이런 분들 본인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근거 자료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건 뭐 사람을 죽여다 살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자기가 무슨 조물주도 아니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덕구 의원실에서 공개한 건데 최은순 씨가 동업자에게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남편의 사망 신고를 2달 늦게 했다. 그것도 김모모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그 개 XX가 21년이나 된 걸 인제 와가지고
언론에 까발려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협박한다. 거겠죠. 뭐 이런 예. 얘기겠죠. 예. 자,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은 얘기인데 이분의 특성이 항상 패턴이 이러잖아요. 항상 동업하면은 그 동업자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번에도 이 동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건데. 뭘 같이 해요. 뭘 네. 같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본인은 막대한 이득을 얻으시는데 네. 그렇게 이득을 얻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의 잘못은 다 다 그 그 상대방이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쁜 인간이고 그 사람이 범죄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이분의 패턴은 그때부터 시작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분은 능력이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일단은 죽은 사람을 안 죽었다고 하고서 법률 행위를 한 거라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했겠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그게 이제 관청에 있는 장부에 기록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사기죄, 조세 포탈. 왜냐하면 사학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안 내려고 했다는 게 이 얘기니까. 만약에 그때 매각된 아마 매매 그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겠죠.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등기 공무원이 등기를 해줬겠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공무원을 속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거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냈고 만약에 근데 그것이 양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데 양도소득세로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되게 부자였네요. 이 당시에도. 근데 상속세를 4억이나 내야 될 정도면? 저는 사실 그 매매를 받으신 매매 당사자분의 인적도 잠깐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네.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이게 나오는 네, 게 뭐냐면 말소등기 아까 보면은 아니 거기 저기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등기부등본에, 갑부에 예. 거기에 이제 새로운 소유자의 성만 나오는데 밑에 네. 이제 또 그분의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그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그런 일종의 여러 가지 그 편법 관행들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간 단계로 처리하는 것이 있어갖고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도 처리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상당히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의 인감 증명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일종의 세탁을 하는 방식인 거죠. 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중간 기착지로. 그래요. 예, 그런 방법도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등기가 전산화가 된 건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네. 등기 공무원한테 뭐 속달료 같은 걸 내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때는 당시 흔했던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저 받으신 분이. 그렇죠. 예, 예. 지금 보면은 87년 12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이 이제 되고 돼도 원인으로 매매. 원인이 또 특이해요. 87년 12월 14일 매매 이렇게 돼 매매가 있어요. 됐고. 그러면 매매한 날하고 접수번호 접수된 날하고가 지금 보통은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 일단 일치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이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모 씨라는 분은 사실은 이 허위 매매인데 여기에 그렇죠. 가담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분이 그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그거 보이시죠? 잘 안 보여요. 읽어주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일본이네요, 예, 이분이. 예. 그 국적인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현 주소일 겁니다. 그러네. 일본의 무슨 무슨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일본국, 예. 일본국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일본국의 네네. 뭐 가나가기 현인가 네네네. 뭐 하여튼 그게 밑에 잘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건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허가를 받았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게 또 그렇게 예, 녹록한 그렇죠. 건 예, 아니니까. 그런 부분 제일동포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해. 어쨌든 국적은 일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사실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쨌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예, 물론 그렇죠. 예. 네, 요점은 이거죠. 적폐 수사 운운하지 말고 본인들 적폐나 해결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은 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지금 남아 있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만 가볼까요? 폭탄주 중독 환자한테
국정 운영은 맡길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인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좀 가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래 윤석열 후보 꿈이 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건짐없이 얘기 나오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게 되면 목사님의 생활하고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심리학적으로. 네. 글쎄요, 이제 사실 그 대통령 최고 지도자의 그 음주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건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예, 예. 냉전 시기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미국의 프로파일러들이 매일매일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 결정의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왜냐하면 술이 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식이 명료해야 모든 되겠죠. 걸 결정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인 거고. 네. 심리적으로는 사실 요거는 저는 사실 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어떤 그 국가 최고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마지막 말에 핵심이 있네요. 저는 그 발언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방송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잘 보셨죠? 네, 저희 내일 23화로 돌아올 테니까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